안녕하십니까, 범어의 로브레 윤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뺑소니로 처벌받아가지고 그랬던 사건이면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겠죠. 약간 좀 특이했던 사건인데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대로변이었는데 이게 사거리였어, 사거리. 이제 횡단보도가 이렇게 차선이 이렇게 나와요. 저희 의뢰인이 이제 영업용 트럭이었어요. 영업용 트럭을 몰고 쭉 가다가 이 꼬마애가, 여기가 이제 신호등이 없었어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는데 초등학생 제 기억으로 한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꼬마애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막 뛰어온 거예요. 이 차가 오는데, 우리 의뢰인 차가.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이 놀래가지고 급정거를 끽 한 거죠. 끽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꼬마애가 앞 범퍼분에 살짝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꼬마애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의뢰인은 놀래가지고 차를 한쪽에 대놓고 내려가지고 이제 꼬마애를 이렇게 살펴봤대요. 봤더니 이제 무릎이 이제 살짝 까진 거죠.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진 않고. 그래갖고 애한테 아유 괜찮니? 그랬더니 뭐 애가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울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때가 하필이면 이제 등교 시간이었는데, 애가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학교 늦었으니까 빨리 학교 가야 된다. 아저씨 나 학교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뢰인이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근데 애가 좀 다친 것 같으니까 병원은 혹시 모르니까 데려가 봐야 되겠고. 그래갖고 일단 아이를 태우고 근처에 이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배 타고 이제 사거리를 지나서 가서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하필 갔더니 병원이 문이 안 연 거예요, 문을. 왜냐하면 그때 이제 등교 시간이었을 테니까 8시 뭐 한 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가지고 병원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는 계속 칭얼대는 거죠. 병원 앞에다 이렇게 차를 대놨어요. 병원이 문을 안 열었는데 좀 기다렸다가 병원 가자,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일단은 학교 지각하면 안 되니까 아저씨 좀 학교 그냥 갈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의뢰인이 또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차를 태우고 학교 앞에다 내려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애한테 자기 이름하고 그다음에 연락처를 적어도 줬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의뢰인이. 근데 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한테 부모님 연락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사실 이 사고가 났을 때 아이한테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보고 바로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뢰인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애를 데리고 병원부터 가고, 애가 이제 빨리 학교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학교 앞에 데려다 주고 부모님 연락처만 받아놓고 들여보낸 다음에 자기 일을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배달하시는 분인데 영업용 트럭으로 너무 바쁘니까 부모님한테 연락을 한 거 깜빡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뺑소니라. 그러니까 도주치상이죠. 사람을 상해를 일으키고 그냥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뺑소니. 그리고 나서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뺑소니라고 연락이 오니까 이제 의뢰인분이 이제 영업하시는 분이니까 배달해서 먹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면허가 취소가 되겠죠. 만약 뺑소니가 되면. 알아보신 거예요. 면허가 취소가 되고 뺑소니가 인정이 되면 결격기간이 4년일 거예요. 4년 동안 면허를 못 따면 그 4년 동안 뭐 해먹고 살아요. 뭐 다행히 중간에 사면이 돼가지고 면허를 딸 수 있으면 다행인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게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뺑소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기의 인적사항도 전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뺑소니. 또 피해자는 미성년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피해자 부모님한테 꼭 연락을 해서 이거에 대한 사후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근데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부모님 핸드폰 번호만 받고 그냥 그 이후에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뺑소니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뺑소니가 맞아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그 설명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 이제 차선책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면허 취소 4년. 그 다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기소유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적어도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결격기간은 없거든요. 바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걸 사실 노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문제는 이런 전후 상황에 대해서 아이다 보니까 제대로 부모님한테 설명을 했겠어요? 아저씨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다 했어요.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형사는 단지 그냥 부모님이 말만 듣고 우리 애가 다쳤는데 그 운전하신 분이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이런 얘기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 상황 설명을 들으니까 참작 사유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 의뢰인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아이가 적어줬다는 쪽지, 삐뚤삐뚤하게 적인 핸드폰 번호가 적인 쪽지가 있었고 뭐 하나 덜렁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데려줬다는 거. 근데 이제 병원에 데려줬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현장을 가봤더니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목길목에 CCTV가 있었어요. CCTV가 있었고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그때 증거보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그 길목에 있던 CCTV를 하나하나 다 특정을 해가지고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서 증거보존 결정을 받아서 이 영상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 사고 당시의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애를 태워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동을 하면서 병원으로 가는 CCTV 영상을 확보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더니 이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고 나서 검찰에서 뭐 참작사고 있었는데 형사 조정을 권하더라고요. 형사 조정. 그래서 이제 피해자 부모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영상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희 의뢰인분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신 건 아니고 잘 모르셔가지고 부모님 연락처만 이렇게 받고 애를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병원이 문을 안 열어서 아이가 학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학교를 데려다 주고 나서 일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죄송하다. 사정 설명을 드리고 용서를 구했더니 다행히 이제 그 부모님이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500만 원 어쨌든 기소유예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죠. 사실 더 달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사정사정해서 500만 원 정도 합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줘서 이분이 면허 취소는 됐지만 바로 면허를 다시 따셨어요. 바로 면허를 따셔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하셨던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사실 뺑소니를 기소유예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검사가 기소유예나 아니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해주지는 않아요. 대부분 적어도 약식 기소, 경미하더라도 약식 기소로 벌금 정도는 매기고 면허 취소되고 결국에 4년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처벌을 받는 건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CCTV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를 받아가지고 무죄는 받지 못했지만 차선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뺑소니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참작 사유가 있다고 하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